네, 오늘 이제 BST 3주차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ST 여러분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비즈니스 스타트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1주, 2주, 3주, 4주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BST 3주차 과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 여러 이제 시스템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시스템의 종류를 먼저 한번 좀 알아볼 텐데, 일단 먼저 우선순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시스템의 큰 거는 뭐냐면 컨벤션이겠죠, 컨벤션.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뭐 12월 연말 행사라든가, 혹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이런 분기마다 진행되는 큰 이런 워크숍, 이런 큰 컨벤션 세미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그 다음에 해피데이 세미나,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그리고 본사 세미나, 그다음에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그다음에 홈미팅, 그리고 개인 미팅 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 중에서 굳이 정하라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고요.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중요하고요.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개인들이 모든 시스템을 참여하면 좋지만 그런 시스템을 참여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인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 그래도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라면 여러분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큰 이런 시스템에 참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어떤 거는 중요하니까 참여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여하지 마라. 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미팅을 또 여러 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미팅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좀 앞전에 우리 송문숙 루비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 간의 스폰서와 파트너가 1대1로 미팅하는 이제 1대1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명하고 한 명이 미팅하는, 예를 들어서 스폰서, 그 다음에 B, 고객, 사업자, 그 다음에 고객이 함께하게 되는 2대1 미팅, 그리고 팀이 만들어졌을 때 각 산하에서 진행하게 되는 팀 미팅, 그룹 미팅, 그리고 이제 애프터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어, 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이 애프터 미팅을 되게 뭔가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애프터 미팅은 정말 중요한 미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회사의 대표님의 이런 강의를 듣는다거나, 혹은 그룹장님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혹은 어떤 큰 행사에 참석해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컨벤션 행사라든가 이런 큰 워크숍에 참석해서 뭐 어떠한 뭔가 이런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러고 난 이후에 각각의 팀들이 모여서 각각의 팀이 모여서 팀끼리 미팅하는 미팅을 바로 이제 애프터 미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프터 미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 큰 강의를 듣고 큰 세미나를 듣고 난 이후에 내가 느꼈던 것들 혹은 다른 사람이 느꼈던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뭔가 좀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팀만의 색깔, 우리 팀만의 목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프터 미팅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세미나 끝나고 나왔는데 무슨 또 미팅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애프터 미팅은 분명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했는데 왜 또 들어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 큰 세미나는 전체가 함께 했었던 미팅이라면 애프터 미팅은 우리 팀끼리만 하는 미팅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홈미팅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참석합니다. 네, 뭐 큰 행사 다 참석하고, 또 미팅이나 모든 미팅을 다 참석하고 있지만, 근데 유독 성장이 안 되고, 유독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유독 계신데요. 자,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본인이 해야 되는 개인만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화요일 날 저희가 본사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내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화요일 날 본사만 잠깐 와서 시스템을 참석하고
그리고 참석하자마자 혹은 중간에 끝나자마자 혹은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시스템 참석했어. 라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들과 혹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일주일 내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누군가는 한 번을 참석하고, 어떤 누군가는 두 번을 참석하고요. 어떤 누군가는 모든 시스템을 다 참석할 수가 있지만, 모든 시스템을 참석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기본이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개인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 시스템이란 왜 지금 제가 개인 시스템을 안 갖추는 사람들은 어렵다,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개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잠깐만요. 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개인 시스템을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관리. 나는 오늘 어떠한 일정을 갖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떤 것들을 이뤄낼 거야라는 목표와 그 다음에 본인의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 뭔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분명히 굉장히 뭔가 좀 나태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오늘 내가 STP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들, 혹은 오늘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것들, 오늘 내가 책을 몇 페이지 읽겠다는 것들에 이런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목표성을 좀 가지고 관리를 했었을 때 바로 개인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정해진 툴에 의해서 산다라는 거죠. 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어, 아마 유튜브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저희 대한민국의 가수가 바로 BTS죠. 네, BTS입니다. 네. 자, BTS라는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뜨거운 가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유튜브라는 하나의 정해진 툴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라는 틀 때문에 BTS의 그런 노래하는 모습들, 노래하는 장면들, 혹은 그 노래들이 전 세계를 타고 나가서 그 툴 안에서 뭔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제가 뭐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참 핫했던 그런 드라마 영화가 나왔을 때도 넷플릭스라는 그런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열광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이 스테미 코리아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뭔가 딱 이렇게 딱 정해진 툴을 정해놓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셨을 때 여러분들 개인 시스템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자,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원래 모든 회사 생활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께서 뭔가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진행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프랜차이즈의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 출근해야 되는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여러분께서 갖추었을 때, 그런 뭔가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개인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기를 갖추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씀드린 개인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시스템을 실행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승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꼭 개인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세미나 한번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스폰서들과 피드백을 한번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시더라도 소비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 폼클렌즈 하나 주세요. 나 앰플 하나 주세요. 맞습니다. 시스템 안 들어도 팔 수 있죠.
시스템 안 들여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몇 개 모이고 그런 소비자가 많아지면 맞습니다. 실버로 승급할 수도 있고 골드까지도 얼마든지 승급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그런 시스템을 참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팔고 끝나고 끝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딜리버리, 바로 뭐냐면 배달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의미를 모르면 단순한 세일즈, 바로 판매에 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께서 스테미 코리아를 정말 멋지게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네. 여러분께서 개인 시스템을 분명히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시스템 참여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 시스템의 종류를 이렇게 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요. 바로 첫 번째는 개인의 목표입니다. 네. 나는 이번 달에 어떠한 목표를 가질 거야. 나는 6개월 안에 어떠한 목표를 가질 거야. 나는 1년 안에 어떠한 목표를 가질 거야. 나는 5년 안에 어떠한 목표를 가질 거야라는 등등의 혹은 나는 오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거라는 여러분만의 개인의 목표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께서 원하고 하지 않은 목표가 생기셨다라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바로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네. 나는 만약에 이번 달에 실버를 갈 거야라고 한다라면 내가 이번 달에 실버를 가기 위한 어떻게 실버를 갈까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네. 나는 이쪽에서 이런 매출을 어떻게 만들고 나는 이쪽에서 이런 매출을 어떻게 만들지?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뭐가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위해서는 분명한 명단, 네. 저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업을 일궈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중에 저희가 명단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여러분께서 앉아서 나는 스테미 코리아를 누구에게 전달해 볼까? 나는 이 제품을 누구에게 전달을 해볼까라는 여러분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셨다면 전달할 만한 명단을 여러분께서 적어볼 분명한 필요가 있더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제가 명단을 적었는데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제품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스티미 코리아의 사업성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명확하게 나만의 확고한 게 딱 있다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확고한 생각들이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폰서들과 피드백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스폰서님, 저는 이번에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 사람과 꼭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등의 여러분께서 스폰서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이런 피드백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고객을 만약에 소개를 하고 왔었더라면 소개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소개하기 전에 피드백,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소개를 한 이후에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꼭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피드백 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 마음대로 하고,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했어. 결과가 안 좋으면 스폰서님 왜 저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피드백은 전과 후에 분명히 필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아무리 목표 가지고 계획 잡고 명단 쓰고 피드백하면 뭐합니까? 제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STP, Show the Plan입니다. 바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걸? 나의 플랜을. 즉, 내가 세미 코리아를 통한 나만의 계획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Show the Plan이겠죠. 네, 저희들끼리는 이제 S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행동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제 어떠한 약속을 잡고 정말 행동을 할지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들도 내 개인 시스템의 네 번째 부분인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내가 오늘 그렇다면 STP를 몇 명에게 전달할까? 나는 오늘 최소 한 명에게 하겠다. 나는 오늘 최소 세 명에게 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최소 5명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뭔가 딱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는 탱커화입니다. 탱커. 네. 저희가 아마 개인이 진행하게 되는 혹은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꼭 진행해야 되는 저희가 이 탱커화 10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뭐 스폰서님들께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그 10가지 된 부분들을 아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탱커화는 개인이 실행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실행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탱커화 실천을 꼭 필수적으로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업에는요, RRTM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 RRTM이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요. 자, 이 나무가 저렇게 자라기까지는 분명히 처음에 씨앗이 뿌려졌을 거고, 그 씨앗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나왔을 거고요. 뿌리가 내려앉으면서 이제 몸통이 이제 쭉 자라게 되면서 어느 날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이게 바로 자라게 된 하나의 구조인 거죠. 즉, 저희 사업도요, RRTM으로 저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의 과정, RRTM이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첫 번째, 리테일입니다. 리테일. 네. 저희가 100%로 봤을 때 가장 10%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네. 쉽게 말하면 바로 씨를 뿌리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저희가 여러분께서 뭐 시골에서 좀 사셨으면 이 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릴 때 마중물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리를 만들 때 치자라면 레시피와 같은, 네. 그리고 건물을 만들 때 친다라면 처음 뭔가 이 계획을 잡는 것들, 네. 건물을 만들 때는 올릴 때 처음 재료를 뭔가 모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있어서 판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리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스테미 코리아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싶죠. 그 사람의 제품을 써보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써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써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았다면 재구매가 일어나는 건데, 즉, 그럼 이 사람이 쓰게끔 하려면 제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 전달한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저에게 세미코리아를 산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판매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표현 방식이 좀 다를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스테미코리아의 제품을, 스템시스의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혹은 난 이 사람에게 스템시스를 팔았습니다.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씨 뿌리는 단계를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판매는 모든 영업에, 모든 비즈니스에, 모든 전 세계에서 스테미 코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 모든 뭐 비즈니스, 뭐 게임 비즈니스든 뭐 다른 유통사업이든 마트든 인터넷 쇼핑몰이든 다 뭐냐면요. 판매는요.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이래서 내가 다단계는 싫다니까요. 이래서 나는 네트워크가 싫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중에 판매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목적은 너 하나 써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죠. 너 이 하나를 써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또 다른 R,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판매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 팔고 끝이라면 그러면 초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룹을 형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어, 이 사업의 핵심은요, 리크루팅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네. 즉,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큰 비전성과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큰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은 판매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초대. 어. 왜냐면 초대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회사에 대한 것들을 더 큰 것들을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초대를 여러분께서 하시게 될 때는요, 음, 나 이번 다음 주 화요일날 본사 가는데 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 안 가. 내가 왜 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개하고 나서 안 간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안 온대요. 아, 역시 초대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계속 꿈을 심어야 된다라고 적어놨고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본사에 오고 싶게끔 여러분께서 초대에 여러분께서 뭔가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 초대가 한 번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초대가 내 노력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시도가 있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목적이 초대라면 이 사람이 지금 초대가 되던 한 달 뒤에 초대가 되던 초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꿈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팔로우를 하시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T, RRT,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네. 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춘 삼성이라든가 이런 현대가 이런 큰 이런 기업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시스템을 갖추면서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사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교육했고 복제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교육과 복제의 의미는 뭐냐면요. 똑같습니다. 내가 인수인계를 할 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이제 내 직책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넘겨주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저희는 어떻게 하게 되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고요.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툴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툴을 배우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라든가 본인만의 색깔을 넣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은요, 교육과 복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조직을 키워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내가 파트너님들과 소통하는 것들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과연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까요? 그래서 트레이닝의 첫 단계는요, 내가 먼저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이후에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가르친 사람이 본이 그 누군가의 파트너에게 또다시 가르치는, 그래서 그 가르치는 단계가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조직이 알아서 굴러갈 수 있게끔 이러한 과정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트레이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RRTM의 마지막 M은요, 네, 모티베이션이죠. 네. 지속적으로 여러분께서 후원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좀 더 이제 더 성장하는 리더가 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더 성장하는 그룹을 키울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고 이 사람에게 힘을 써주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주는 그런 것들 바로 지속적인 후원인 겁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뭔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런 리더가 돼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탑리더님을 봤을 때 탑리더님의 자리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저희만의 뭔가 탑리더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모티베이션, 여러분께서 뭔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향후에 되셔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뭔가 인물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RRTM은요, 판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판매는 RRTM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포인트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복제고, 그 복제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팀만의, 우리 그룹만의 시스템이 지속이 되면서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진행하지 않게 되면 회사에 매출이 안 나오고,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이거는 잘못된 복대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저희만의 뭔가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 그룹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복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걸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결과치가요, 파트너들에겐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블루가 되고 여러분께서 레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이 비전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송문숙 루비님 밑에 송문숙 루비님, 그 송문숙 루비님 밑에 또 송문숙 루비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오정열 사장님 밑에 오정열 사장님, 오정열 사장님 밑에 또 다른 오정열 사장님.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조경 골드님 밑에 조경 골드님, 그 조경 골드님 밑에 조경 골드님. 자,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100명이 있는데요. 그 100명의 파트너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나이스할 거고요. 누군가는 아마 한숨이 나올 겁니다. 즉,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즉, 지금의 나를 복제하는 게 좋은가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아니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의 이 자리는요, 팔아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버 팔아서 갈 수 있겠죠. 골드 팔아서 갈 수 있겠죠. 루비 팔아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에메랄드 잘 팔면 갈 겁니다. 다이아몬드요, 정말 잘 팔아도 갈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팔아서 이런 자리 가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직급을 갖는다는 거는요, 판매를 잘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네. 즉, 내가 판매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초대하고 리크루팅하고 그 사람을 사업가로 만들면서 조직과 팀을 만들고 리더를 육성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RRTM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명의 에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이 사람을 에이스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 그 한 명이요, 100명의 일을 하고요.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만들고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만들면서 바로 완벽한 팀이 구색이 되어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명을 만들고 그 한 명이 열을 만들고 그 10명이 100을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벤져스라는 팀도 혼자 있어도 정말 유능했지만 그 팀들이 모여서 어벤져스라는 팀을 만든 것처럼 똑같습니다. 송문숙도 위대하고 김현종도 위대하고요. 김태희도 위대하지만 그 한 명이 둘이 됐더니 힘을 더 받는 거고 그 두 명이 네 명이 됐더니 더 힘을 받더라. 즉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 해가는 바로 방법 중에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우고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보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 행동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모든 것들을 스폰서에게 물어봅니다. 자,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네. 여러분께서 뭐 자녀분들 키워보시겠지만 우리 뭐 현정 에메랄드 님도 우리 아드님께서 아마 현정 에메랄드님께서 아마 많은 것들을 질문할 겁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엄마 이거 뭐 해도 돼요? 아마 많이 물어볼 겁니다. 네. 근데 어 물어본 것들을 알려주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안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네. 처음에는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그렇지만 물어보고 알고 있음에도 계속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스폰서에게 물어본다. 자, 물어보는 거는 좋지만 내가 물어보고 스폰서가 알려줬다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배우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번 주에 스폰서님 일산 시스템이 무슨 요일 날 몇 시예요? 제가 알려줬어요. 다음 주에 스폰서님 이번 주에 일산 시스템 몇 시 무슨 요일이에요? 알려줬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초보 사업자들은요,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폰서님 마케팅 뭐예요? 스폰서님 제품 뭐예요? 스폰서님 폼클렌저 얼마예요? 스폰서님 앰플 얼마예요? 어, 처음에는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배우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또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두 번째는요, 마음이 상하면 잠수 탄다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못된 사람이 저는 잠수 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스폰서들 중에서도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잠수 타지 마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때로는 스폰서랑 파트너 간에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들이 뭐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문성 루비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런 거 체크 안 하셨습니까?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네? 에메랄드 안 가실 거예요? 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 때부터 문성 루비님이 줌 미팅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확언을 올리지 않고 딩동을 올리지 않고 그날 저녁 때 또 줌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날 시스템도 나오지 않는 네 누가 봐도 나 삐졌어요라고 티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 비즈니스의 핵심은요 인간적일 수만 없고요 사업적일 수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대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스폰서님 사업을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만 돼 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스폰서님은 진짜 인간미가 없어. 진짜 인간도 아니야.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게 가장 사업적인 거고요. 사업적인 게 가장 인간적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스폰서들이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 그만두라고, 여러분들 화나라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잠수 타는 거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때를 느낄 때가 올 겁니다. 네. 기분 나쁘다고 티 다 내면서 사업할 수 없고요. 기분 나쁘다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잠수 타면 안 되고요. 자, 모든 불평불만, 비판, 판단, 환경 다 그룹 탓을 하고 험담을 한다는 거죠. 진짜 용 스폰서님 왜 저래? 김대한 탑리더님 왜 저래? 이미경 다이아몬드 왜 저래? 임지민 다이아몬드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네. 그럼 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대체 여러분들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네. 왜 모든 문제의 탓은 항상 스폰서들인가요? 네.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스폰서들이 잘못하는 스폰서들도 있습니다.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스폰서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겠죠. 그치만 특히나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기적이신 분들, 특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무조건 잘했고 본인의 파트너는 못했고 본인의 스폰서는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는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든지 이해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꼭 남 탓하는 사람들은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답니다. 무조건 스폰서 탓이고 무조건 파트너 탓입니다. 그럼 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업을 얼마나 잘합니까? 라고 전 대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본인은 문제를 안 만드나요? 본인은 스폰서한테 그렇게 잘하나요? 본인은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잘하나요? 그럼 본인은 사업을 엄청나게 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ABC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자, 저희는 팀워크입니다. 자, 저도 잘해야 되고, 우리 스폰서님도 잘해야 되고, 내 파트너들도 잘해야 됩니다. 즉, 팀워크가 맞았을 때 저희 사업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긋나면은 어긋난 걸 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팀워크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뭔가 삐그덕대는 게 있다라면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세요. 네. ABC의 개념이는 룰입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잘하고 있는데 위아래로 못하는데요. 제 경험상 본인이 잘하는데 위아래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를 다 탓하는 사람이라면 전 냉정히 말하지만 본인이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스폰서들과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꼭 ABC 툴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팀의 육성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내가 이 사업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즉, 내가 먼저 저희 제품에 충성해야 되고 저부터 저희 제품에 매니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부터 시스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부터 상담해야 되고요. 나부터 팀워크를 배워야 되고요. 나부터 텐코어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초보 사업자라든가 혹은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니아가 되지 않고 사람부터 만납니다.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사람부터 만나고요. 상담하지 않고 사람부터 만나고요. 팀워크를 배우지 않고 사람부터 만나고요. 자, 이제 정답을 아시겠죠? 탱커를 하지 않고 역시나 사람부터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팀 육성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만 만나다 보니 과연 실력이 있겠어요? 노하우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100명 만났는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 아무도 안 하더라. 오히려 나한테 욕만 하더라. 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냐면 너 돈 벌잖아. 너 괜찮잖아. 너 먹고 살 수 있잖아. 근데 너 왜 이런 일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봐,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되는 일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똑같습니다. 백종원의 새마을 식당을 차리고 싶은데 새마을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 새마을 식당의 레시피를 배우지 않고 새마을 식당만 차려놓는다 한들 장사가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프랜차이즈인데도 맛이 다른 거 아시죠? 맛이 희한하게 맛이 달라요. 그쵸? 네. 제가 노랑통닭을 먹으러 이쪽 지점을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동네에 노랑통닭 갔더니 정말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즉 똑같은 레시피여도요. 매뉴얼대로 하고 나서 응용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즉 여러분께서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즉 사람만 만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못해서 내가 배우지 않고 사람만 만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성공적인 리더 사업자란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될 텐데요. 자, 시스템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거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음,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오늘 10시에 오늘 BS 3주차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9시 55분까지 줌 링크가 올라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께서 오히려 단톡방에 이렇게 스폰서님들에게 스폰서님 왜 아직 링크가 안 올라왔어요? 링크 올려주세요. 지금 제 파트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께서 주체가 돼서 시스템을 참여하는 거겠죠. 네, 주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네. 스폰서들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서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탱코어를 진행하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라고요? 치열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매일매일 같이 탱코어를 실행할 수 있게끔. 아, 오늘 뭐, 한 페이지 봤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뭔가 씹어먹겠다. 내가 오늘 운동을 정말 간단하게 하더라도 뭔가 내 체력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 내가 오늘 스폰서들과 1시간 피드백을 하더라도 그 1시간의 피드백 안에 무언가를 얻어가겠다. 자, 이런 식의 탱커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열의를 갖고 사업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1년, 2년, 3년 동안 그냥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버티는 거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버티는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3년, 5년을 가만히 있으면서 버티는 거랑 내가 무언가를 자꾸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버티는 거랑은 그 사람이 1년 뒤, 2년 뒤가 결과치가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가 정말 이번 STP를 해볼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소개를 한 번도 못했었다면 내가 소개를 해볼 거야. 내가 팔로우를 못했었더라면 내가 팔로우를 해볼 거야. 라는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폰서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강의 중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나요? 그거를 듣고 나서 실행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것들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스폰서들이 알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사업하면서 중간중간 알려주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더 깊게 알고 싶다라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스폰서가 제품 강의 안 알려줬잖아요. 스폰서가 마케팅 강의 안 알려주셨잖아요. 아니, 소개하는 방법 안 알려주셨잖아요, 스폰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미나 때 알려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세미나 때 제품 강의, 회사 제품 강의 수도 없이 하고 있고요. 보상 플랜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강의 수도 없이 하고 있고요. ABC 강의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유는 여러분께서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묵묵한 결과로 입증해내는 겁니다. 네. 사업이 잘 될 때 사업 못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매출 나올 때 사업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막 다이아몬드 가고 블루 갈 때 여러분들 소개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묵묵하게 꾸준하게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묵묵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몽골 팀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라인이 저렇게 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몽골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 손문성 루비라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묵묵하게 진행했죠. 본인의 위치에서. 음. 오이진이라는 사람이 묵묵하게 진행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팀워크. 자, 불편해도 팀을 위해 맞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ABC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티 다 내고,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다 내고, 내가 오늘 짜증내면 짜증난 티 다 내고, 전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그럼 볼게요. 그럼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까요? 본인한테 불만인 사람 없을까요? 그럼 과연 스폰서들은 본인한테 괜찮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본인한테 파트너들은 괜찮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팀은요, 나도 불편한 게 있지만 맞추는 거고요. 그도 맞추는 거고요. 저 사람도 맞추는 게 그게 바로 팀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ABC, 그다음에 겸손한 마음. 내가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잘 된 겁니다, 여러분. 네. 내가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스폰서들이 도와줘서 잘 된 거고요. 그 팀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 낭비.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감정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 낭비를 하라고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감정 낭비를 바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가 감정 낭비하면서 누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면서 누가 사업하고 싶겠어요. 다 즐겁게 사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감정 낭비가 되고 싶지 않다라면 여러분께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는 건 분명히 없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화를 한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군가 얘기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 네.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야 될 때는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감정 낭비입니다. 네. 때로는 그냥 그래, 넘어가는 것도 분명히 팀워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언행일치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초보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화내는 거, 막 지르는 거, 막 감정대로 하는 것들, 그리고 막 소개하고 싶어서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초보자는요,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소개는요,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본을 모르는데 제가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참으라는 말은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스템이 와서 써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부터 갑자기 사람들한테 야, 내가 좋은 아이템을 만났는데, 좋은 화장품을 만났는데, 야, 네트워크 비즈니스 너 알아? 세상이 달라졌어. 돈 벌 수 있어. 대박이야. 초창기 회사야. 우리 인생 끝났어. 이런 식의 등등의 여러분께서 의욕에 너무 앞서는 이런 행동을 일단 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는요, 전화로 설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항상 이 감정에 앞서시는 분들이 뭘 많이 하냐면 전화기 들고요. 전화로 사방팔방 다 전화합니다. 야, 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알아? 너 애텀이라고 알아? 너 스템이라고 알아? 너 기가 막힌 게 있어. 진짜. 야, 너 무점포 사업이라고 알아? 등등의. 자,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시장은요. 너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 그거 요새 많이들 하더라. 그거 괜찮다고 하더라. 내 주변에서도 많이 해. 우리 집에서도 이 제품 써. 라고 얘기합니다. 그치만 넌 열심히 해. 내가 하기엔 좀 이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즉, 그 일은 괜찮아지만 내가 하기에는 좀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화로 막 사방팔방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STP를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일단은 상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들 전화로 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 전화로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얘기를 누가 전화로 얘기합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얘기는요. 만나서 하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명단 작성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어리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다면 리스트를 적어 보세요. 네. 명단을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 명단을 토대로 스폰서님들과 상담하고 계획 잡고, 그리고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액션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 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고 싶은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꿈과 목표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돈 벌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볼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적어서 여러분들의 뭐 현관문이라든가 냉장고 혹은 여러분들 차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상기하시면서 분명한 거 뭔가 계획이 뭐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이제 성공적인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사업의 핵심은 관계십이라고 하고 있는데 관계십의 포인트는 바로 소통이겠죠. 자,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70%의 듣기와 30%의 말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들을까? 자, 일단은 좋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네. 즉, 상대방의 니즈 파악, 상대방의 현실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요즘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일단은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네. 왜냐면 똑같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그쵸? 똑같습니다. 어,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마 그 사람하고 좀 더 단 5분을 얘기하더라도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그 사람이 필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시간 파악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자, 만약에 이 사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야, 너 오늘 몇 시에 가? 혹은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나 이따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에게 스테미 코리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20분 뒤에 갈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한 번도 듣지 않았으면 안 들은 이야기가 되지만, 야, 있잖아. 나 이번에 스테미 코리아는 회사를 시작했어. 이런 회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과 10분 정도 있다가 헤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 뒤에는 뭐라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이 친구한테 스템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서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때 들었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시간이 없다라면 저는 굳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STP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는 호기심을 유발해서 다른 날, 네,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사업 설명과 마이스토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꼭 이 초대할 수 있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초대라는 거는요,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역시나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고 오지 않습니다. 네. 초대는 분명히 단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게끔 하고, 내가 누군가를 저희 세미나나 우리 본사에 초대하고 싶다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사람을 여러분께서 미리 티업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뭔가, 뭐 다른 어떤 뭔가, 다른 어떤 되게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뭐, 회사의 스폰서 중에 이용훈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는 이런데, 야, 너처럼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안 해본 거 없이 별의별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인 거고, 그러면서 뭐 25살 때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내고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등등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아, 이 사람한테는 이 에이제가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께서 미리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뭐 탑리더님을 많이 에이지하랑을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개인 미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세미나 강사가 만약에 뭐 우리 현정 에메랄드님이나 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이제 티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대신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솔직히 지루하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건 나는 내 여자친구를 좋아하겠지만 그 사람은 내 여자친구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서 그 사람이 궁금하게끔만 얘기해야 되는 거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제 여자친구 얘기를 한다면 역시나 지루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시작부터 스테미 코리아, 중간에도 스테미 코리아, 끝날 때 또 스테미 코리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기승전 스테미 코리아. 다른 얘기를 하다가 스테미 코리아로 가야지 시작부터 끝까지 스테미 코리아를 진행한다면 아마 그날의 만남 이후로 그 친구는 아마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의 중간중간에 사업을 넣고 사업 얘기를 한참 했었다면 잠깐 좀 빠졌다가 또 딴 얘기를 하다가 또 결국엔 또 들어가는 이런 식의 사업적인 이런 대화하는 방법을 구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사업은 관계식으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는요, 머리로 이해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런 사업이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이런 큰 비즈니스야. 전 세계를 향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이진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바로 이 머리로, 이론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괜찮구나. 해야 되겠구나. 너무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이해한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스폰서한테 감동을 하고 형제라인들에게 감동을 하고 파트너들에게 감동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따뜻함이 생기다 보면 아, 이런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래, 나도 여기서 한번 비즈니스를 멋지게 해볼 거야. 나도 저와 같은 리더가 될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만들어서 저렇게 나도 살아볼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BAS의 3주차 강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께서 진짜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더 멋지게 진짜 비즈니스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와 끈기, 그게 모든 것을 가른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많은 창업가분들이 1, 2년 이내에 사실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좀 더 경주했으면 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업가가 그 운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운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수련하고 쌓고 더 겸손해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운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려면 왜 사업을 하는지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 요소로는 절대 1년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사업을 오래 하고 싶으면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단지 돈이나 보상이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인내와 끈기도 결과적으로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게 되면 운이 올 때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조직적인 단점도 많이 있는 기업이에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사업적 기반도 훨씬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직이 너무 크고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명이 대기업에 모여 있다고 할 때 사실 스타트업은 5명, 6명밖에 안 되지만 그 5명, 6명은 설사 대기업에 갔다고 하더라도 초고속 승진을 할 만큼 열정과 에너지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걸 어떻게든 달성하겠다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5명 모여 있는 것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캐주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100명, 5명과 100명의 게임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우 저는 5명이 이기는 걸 더 많이 봤어요. 1만 시간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몰입된 상태에서 1만 시간을 노력하면은 결국 그 분야의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창업 초기에 주당 거의 120시간씩 일을 했고요. 정말 그 일에 몰입되어 있고 커밋되어 있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는 정신 상태를 가진 단단히 무장된 역량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을 때의 시너지의 효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그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역사상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경쟁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스타트업들도 훨씬 더 강한 체력과 제품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원들도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주하고 달리게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아주 큰 기업들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경쟁은 정말 좋은 거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결국 고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제공받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 금융 분야, 핀테크 분야에서는 사용 경험이 결국 많은 것들을 가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 경험에 굉장히 집중한 것이 경쟁을 이기는 주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